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수시 원서 접수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나 더 걱정되는 게 9월 평가원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우리가 9월 평가원 시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의대 원서 지원에서 수능 최저가 갖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또 실제 수능 최저의 충족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이나 9월의 평가원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충족 가능성이 있을지를 예측하게 되는데, 우리가 9월 평가원을 보기 전이긴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실이 작년에 9월 시험이 상당히 쉬웠죠. 아시는 것처럼 특히 수학의 만점자가 작년에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했죠. 야, 이 성적이면 충분히 의대 갈 수 있다. 이 성적이면 잘못하면 수시에서 납치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정시 지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시 지원이 점점 올라가서 상향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수시와 정시에 모두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대학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려대학교가 수능 최저 또 9월 평가원 시험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대학이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지역은 8개 대학이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826명을 선발하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의대 정원이 늘었고 서울 지역만 늘지 않았어요.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 지역의 8개 의과대학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전년도보다 당연히 그만큼 합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전형 방식에서 선발을 하죠.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18명을 선발해요. 전년도에는 30명을 선발하다가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18명. 자, 학업 우수형은 전년도에 36명을 선발했고 올해 29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계열 적합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모집 인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졸업 예정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적합할 것이고, 두 번째, 재수생이라고 한다면 또는 일반고라고 한다면 또 자사고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과 학생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디에 적합해? 학업 우수형에 적합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열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전형이다. 영재고 학생들에게 좀 더 적합한 전형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거, 또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도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들이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난이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고려대학교와 연관성이 있을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등들 서울 지역의 3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라인에 줄을 세웠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의대를 갈 수 있겠다.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의대를 갈 수 있겠다. 이런 공식 통하지 않죠. 의대는. 당연히 의대는 내신 성적은 기본적으로 필수고 그 내신 성적이 1.1 구간 내로 들어가면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처럼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죠.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등급 2개를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톨릭 대학교처럼 뭐를 요구해? 수능 최저를 4개 영역 등급합 5를 요구하는 경우, 또 고려대학교처럼 4개 영역 등급합 5를 요구하는 경우처럼 첫 번째 대학은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조금 더 낮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면서 경희대학교처럼 대표적으로 바로 교과 종합평가 또는 고려대학교처럼 서류평가의 교과 종합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리고 계열 적합성도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되어지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죠. 그 차별화되어지는 전략은 바로 높은 수능 체제입니다. 높은 수능 체제.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내신 성적이 1.1 이내의 내신 성적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 고려대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재수생들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다소 밀린다. 하지만 나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학업우 수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다. 수능 체제의 충족 범위가 높다. 결국은 수능의 중요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다소 불리하거나 학생부가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의과대학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고려대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 불합격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서 지원을 하는 9월의 시점에서 높은 수능 최저는 원서 지원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럼 내신의 범위는 1.0에서 1.28 이내의 교과 성적이어야 하고, 서울 경기권의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1.0에서 1.1 구간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 경기권에 있는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까지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1.1을 넘어서면 사실상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 의대 지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게 되냐? 당연히 고려대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9월 평가원 시험 결과에 따라서 대학 결정이 될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어디냐? 고려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9월 평가원 결과를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실제 고려대학교에 충족 가능할지 가능하지 못할지를 잘 판단하시고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 2026학년도로 가면서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8명, 학업우 수형에서 29명을 선발하게 되고, 2개의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2024년도부터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교과 80%에 서류 20%를 반영을 하는데, 이 서류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서류는 과연 뭐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으로 의대를 가겠다, 학생부 교과를 가겠다 라고 하면 경기 인천을 벗어나는 순간 1.0 이내로 접근하게 돼요. 그럼 1.0 이내로 접근하면 어떤 학생의 내신 성적이 1.03이고 어떤 학생의 내신 성적이 1.04라고 합시다. 그러면 1.03이 과연 무조건 1.04보다
우수할까? 이 부분에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내신 성적 자체가 1.03이나 1.04 정도의 구간으로 되면 사실상 내신 성적만으로 학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쉽게 말하면 초상위권 학생들에 해당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내신 성적 외에도 그 해당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고등학교의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 등 내신 성적 외에 기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교과 상위권 대학은 내신 성적은 필수고 거기에다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처럼 교과 종합평가, 서류평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서류평가라고 하면 무엇을 서류평가라고 하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부의 경쟁력이죠. 학생부의 경쟁력이면 첫 번째는 학생이 이수했었던 교과목이 의대와 적합한 교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리고 이수한 교과목의 우수성이 인정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가 전체적으로 의대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뚜렷한 활동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출신 고등학교의 우수성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내신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는 것은 어려워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경쟁력도 두루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두 과목 평균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2026학년도로 가면서 변경되어지는 부분들은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도 보시는 것처럼 2개 과목 평균에서 상위 1개 과목으로 수능 체제를 낮추고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간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중에서 학업 우수형을 보게 되면 학업 우수형은 모집 인원이 29명으로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줄었고 2024에서 2025로 가면서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서류평가 100%를 선발한다는 점이죠. 고려대학교는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과도 마찬가지로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끝나고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논술을 충분하게 준비하기가 어렵고, 논술에 대한 대비가 어렵고, 논술의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것들이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이었었는데, 올해부터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었는데 올해부터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 서류평가 100%로 바뀌니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뭘까?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면접의 장점이 또 하나는 있어요. 어떤 학생들처럼 예를 들어서 수능에 매우 높은 고득점이 예상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서류평가 100%로 만약에 원서를 썼다가 수능을 내가 만점을 맞았네? 그럼 어떻게 돼? 수시에 납치해서도 고려대 의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수능의 시험을 잘 봤다? 그럼 면접 보러 가지 않는 거죠. 수능 시험 못 보고 수능 최저 충족했다? 그럼 면접을 보러 가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잖아요. 사실 고려대학교 의대를 정시에서 간다. 정시에서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면접이 수능 이후로 가는 걸 선택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반 의과대학도 그만큼 정시로 의대를 가는 건 어렵지만 고려대학교 의대는 훨씬 더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 합격하고 수시에 납치될까를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 서류평가 100%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4개 영역 등급합이 5의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배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배수가 작다? 그러면 결국은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면접의 1단계 배수가 5배수고 면접의 반영비율이 50%예요. 물론 이 50%라고 하는 게 과연 실질 반영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면접이 10%라고 해서 면접의 중요성이 낮고 50%라고 해서 무조건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면접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1단계 배수가 얼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의 형태가 어떤 형태의 면접을 실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의 면접은, 특히 의대의 면접은 재시문 기반의 면접과 상황 재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으로 복수의 면접실에서 실시한다. 전년도하고 면접의 유형이 다소 바뀌었다 하더라도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면접의 반영비율이 50에서 40%로 낮추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전형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그렇죠?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업부 수형, 계열 적합성 간의 전형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다른 모든 대학과 차별화되어지는 점들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내신이 불리하다면, 학생부가 다소 부족하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그만큼 수능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두고 있는 대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은 어떤지를 한번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은 교수, 교과 이수 충실도의 70%, 공동체 역량의 약 30%를 반영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서류평가의 반영 방법이에요. 반영 방법.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80%가 교과 성적이고 20%의 서류평가고, 그 20% 서류평가 안에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 공동체 역량의 30%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학업부 수형은 학업 역량의 50%, 자기개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20%를 반영하고요. 계열적 합성은 반영 비율을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의 40%씩 동일하게 40%, 40%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요 지점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가장 높은 지점이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는 지점은 어디?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을지대 구간에 대부분 몰리는 경우들이 많고, 제 영상을 계속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 지점, 기회가 될 만한 지점은 사실상 서울권이나 경기권은 기회가 되긴 어렵죠. 왜? 모든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3, 4라인 정도의 구간이 실제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특히 학생부 교과 3, 4라인을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 4라인이라고 한다면 충남대, 부산대, 충북대, 고신대, 카톨릭 관동대, 대구 카톨릭대, 건양대학교, 경상대 정도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동아대학교 잠재능력 우수 전형은 학생부 교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잘못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은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구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죠. 그만큼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의 충족 가능성, 수능 성적의 우수성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많은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대학들은 서류평가의 중요성을 두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내신의 중요성을 두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면접의 비중을 크게 두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고려대학교처럼 수능 최저의 높은 충족 가능성을 높게 두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2023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고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줄었지만 경쟁률 차이는 크진 않아요. 2023년도에 21.60도의 경쟁률이었고 2023년도에는 23.44. 충원율은 전년도보다 좀 높아져서 133.3%.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35%에서 32.5%로 충족 비율은 낮아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의 등급 내신 성적은 1.15에서 1.06으로 1.17에서 1.08로 내신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나타났었던 가장 큰 변화는 아시는 것처럼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죠. 2023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모두가 원서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4학년도로 가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고3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35%에서 32.5%로 낮아졌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충족 비율이 낮아지진 않았죠. 결국은 뭐냐면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사실상 일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의 충족 가능성을 예상하고 원서를 쓰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2.5%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적정한 비율로 보여지고 아마도 2025학년도에 원서를 써도 대부분 이 정도의 충족 비율은 나올 것 같아요. 32%, 35%의 충족 비율? 그러면 실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32.5%가 충족을 한다면 몇 퍼센트가? 67.5%가 수능 체제를 미충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67.5%가 수능 체제를 미충족한다면 내신 성적은 충분히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신 성적이 1.06, 1.08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하면 1.2, 1.3까지도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내신이 떨어질 수가 없냐? 수능 체제의 미충족 비율이 약 73%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 70%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하락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쓸 때 뭘 보고 써? 바로 이걸 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걸 보고 원서를 쓰니까 실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마지막 지점이 1.15나 1.17, 1.2 정도의 내신 성적대에서 대부분 원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05부터 시작해서 1.123 구간 내에서 대부분 합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2를 벗어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15를 맞았다. 내신 성적이 1.17의 내신 성적을 맞았다. 내신 성적 1.15나 1.17로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어디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서울 경기권의 모든 의과대학을 대부분 벗어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연세대학교 미래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대학교는 서울 경기권에서 유일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고려대학교의 입결은 2023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머지 대학들이 2024년도에 입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입결이 1.11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과 플러스 면접을 받고 올해는 교과 플러스 수능 최저가 들어가니까 수능 최저가 면접보다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의 하락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 꼭 전제를 달아야 되는 게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전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꼭지점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내신의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뭐 40%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신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자, 가톨릭 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0입니다. 바로 가톨릭 대학교가 보여주는 바가 그런 거죠. 가톨릭 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 지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특정 내신 구간 내에 있는 학생들만이 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가천대, 인하대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내신이 제일 낮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고려대학교 학업부 시험 공통적 특징은 결국은 수능 최저 높다, 내신 낮지만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을 수 있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고려대학교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을 봅니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은 2024년도에 29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은 30.28.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왜? 면접을 보지 않으니까. 서류평가 100% 전형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입결이 1.44, 1.40. 물론 2024년도에는 1.15, 1.2라는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렇게 내신이 확 높아지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움츠러들죠. 원서를 안 쓰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면접이 폐지됐어. 그렇죠?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평가 100%를 선발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 입결이 1.44, 1.50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2024년도 입결을 보지만 2023년도도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작년도에 내신이 낮다가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2025학년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개년도의 내신 성적을 같이 고려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 지점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서울, 경기 내에서의 어찌됐든 유일한 지점이에요. 선택하기가 좋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내신 성적이 불리하더라도, 그 다음에 학생부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61.7%입니다. 수능 체제가 아주 높지만 결국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자체가 수능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교과, 다시 말하면 교과 전형에서 졸업 예정자만을 선발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부 수형은 재수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재수생, 삼수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결국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은 61.7%, 67.9%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거는 전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전체를 봤었을 때는 일반고가 57.8%, 자사고가 21.8%, 외고나 국제고가 19.7%이지만 이 지점을 자연계로 보면 인문계를 빼고 자연계로 본다면 당연히 외고나 국제고는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의 비율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뭐로 본다? 의대로 구분지어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 자사고의 비율이 약 70%, 일반고의 비율이 약 30% 정도 비율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은 모집 인원이 15명으로 고정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24.93, 비슷해요 항상. 24.93, 24.47, 24.73 정도니까 경쟁률 차이도 변화가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충원율은 133%로 전년도보다 낮아졌죠. 22.6%. 그 다음에 학생부의 등급은 1.78에서 1.92, 1.69에서 1.95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지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현재 과학고나 내가 다니고 있는 영재고 내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는 과학고나 영재고 내에서 내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과연 몇 번째 정도의 랭킹을 확보하고 있느냐, 동일 계열 내에서의 경쟁력을 있느냐, 이 부분을 결정을 지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무작정 높아지기 어려운 이유죠. 1차, 2차 필터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원서를 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열 적합성도
전체로 보면 자사고, 일반고, 과학고, 영재고로 구분되어지지만 이거를 자연계로 한정을 시키고 또 자연계 중에서도 의대로 한정을 시키면 사실상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만의 선발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에서 18명, 학업부 수용에서 29명, 계열적 합성에서 15명을 선발하고요. 고른기에서 5명, 일반 전형, 정시에서 27명, 그 다음에 정시 교과후에서 12명을 선발하는데 2024년도, 2023년도에 출신 고등학교별 선발 비율을 보면 일반고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46%, 정도로 일반고에서 뽑고요. 과학고 학생들의 비율이 59명 3.96% 되니까 과학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아요. 과학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려대학교의 계열적 합성이라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과라고 생각하면 의대가 아닌 일반과라 보면 연세대학교보다는 고려대학교의 지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모든 구간에 수능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체제 대비가 어렵거나 수능 공부가 어려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다음으로 원서 지원이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과학고 59명, 영재고 22명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사고는 전년도에는 253명이었고 올해는 328명이기 때문에 자사고는 비율과 숫자적인 면에서 2023년도부터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공고는 약 32명 정도로 2.15%의 비율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을 하지만 고려대학교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전형 차이가 뚜렷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재열 접사성에 따라서 전형의 특징이 뚜렷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사실상 세분화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지원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한참 수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기간까지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수시 컨설팅에 또 문의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